이번 시간은 현대행정의 이해 테마 2인데요. 여기 양이 되게 많아요. 뭐 정부 실패, 시장 실패, 뭐 규제론, 재화 유용론 되게 많으니까 좀 잘라질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제 국가론이 나왔죠. 절대 국가는 미국이 없었으니까 빼버리고 근대 입법, 현대행정, 신행정. 신행정은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근대 입법 아니면은 현대행정만 나올 거니까 그 위주로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근대 입법은 자유방임이었죠. 공은 국가가 하지만 사는 시장에 맡겨두라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사가 못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공공재 생산, 국방, 외교, 치안 같은 것들, 그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것들. 이건 못하니까 국가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재정권의 행사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환경 규제는 사회 규제잖아. 환경 규제는 사회 규제고 1960년대 등장합니다. 현대 규제고요. 우리는 1980년 가야 등장해요. 그래서 다 맞았는데 뭐 때문에 틀렸다? 이 환경 규제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국가가 맞다, 작은 국가가 맞다 논쟁이 있었잖아. 경제학에서는 고전파 경제학과 케인즈파 경제학의 논쟁이라면 우리 정치학에서는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그 다음에 파이노의 반동의 길, 인류 역사를 봐보세요. 국가란 큰 압제의 힘으로부터 인간이 개인들이 자유를 하나하나 쟁취하는 과정이었어요. 그지? 근데 갑자기 누굴 키우겠다는 거야? 국가를 키우겠다는 거야. 원래 노예로 돌아간다는 거죠. 노예의 길이야, 이게. 이게 44년도 이제 그 책이었죠. 반면에 45년도인가요? 그 다음에 파이노의 반동의 길이 나와요. 맞아요. 기존의 진보와는 다른 건 맞지만 그 국가 옛날의 압제 국가와 지금의 국민 국가는 다르다는 거야. 지금은 국민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너는 큰 국가 개입을 찬성한 이론이라면 하이에크는 반대한 이론입니다. 틀렸죠? 시장 실패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정부 실패가 돼야 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작은 정부, 일명 신자유주의 아버지잖아.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이에크 나왔을 때는 책 제목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내용을 틀리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이에크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 짬짬이 나오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공황 이후네요. 시장이 실패했죠. 실패하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지. 시장 실패가 재화를 못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화가 있는데 이걸 얘가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가 못 만드니까 직접 개입하겠다는 거죠. 이게 케인즈파의 보이는 손. 그 다음에 현실 정책이 뉴딜. 옛날 딜은 개입하지 말라는 자유방임 계약이었다면 이번에는 개입해달라는 큰 계약이죠. 28번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입니다. 행정국가는 대개 시장 실패 이후, 뉴딜 정책 이후, 30년대 이후로 잡아요. 우리 행정학에서는요. 물론 그전에도 있겠지만은 대개 우리는 시장 실패 이후 잡다 보니까 행정이 등장했을 땐 정치행정 이원론이었지만 시장 실패 계기, 특히 뉴딜 정책 계기로 이론론으로 넘어 들어가요. 이러니까 뭐가 틀렸다? 행정국가는 정책 결정을 정부가 주도한 이 정부는 행정부 말하는 거야 지금. 주도한다는 것은 결정을 주도하는 거니까 이원론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이론론이 돼야 돼요. 요게 틀린 거죠 지금. 이게 틀렸습니다. 30번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옛날에 자유주의는 내버려둬. 자유방임이야.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거니까. 이게 실패하니까 케인즈는 직접 개입을 했죠. 반면에 신자유주의들은 내버려 두라는 의미도 아니고 직접 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너의 역할은 요 가격이 움직일 수 있게끔 개입해줘.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소국이다. 얘가 적극이다. 얘가 규제국가라고 그래요. 룰을 만들고 준수하는 건 국가 감시해라. 나머지 시장에 맡겨달라는 거야. 직접 개입보다는 간접 개입으로 이렇게. 이건 맞았죠. 30번. 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야 지금. 자, 30번은 맞았고요. 31번입니다. 파킨슨 법칙. 이건 뭐죠? 업무량이 줄면 공무원이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군이 주니까 해군의 관리가 줄어야 되는데 매년 일정 비율로 늘었다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가 있죠. 동료보다는 부하를 원한다. 부하 배정. 왜? 동료는
승진의 경쟁자야, 지금. 이제 부하원하고 부하가 생기면요. 쓸데없이 지시하고 보고하고 이런 파생적 업무가 늘어요. 또 공무원들은 서로 일을 만들어줘요. 놀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니까 서로 일을 막 만들어주면서 일을 만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게 이제 업무 배증의 법칙이겠지. 31번 틀렸습니다. 본질 업무가 증가하지 않으면 파생 업무를 줄인다는 게 아니라 본질 업무가 증가하지 않아도 부하 배증과 업무 배증에 의해서 이런 파생적 업무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자, 파킨스 법칙. 본질 업무량의 증가와 관계없이 기구와 인력이 팽창되는 역기능. 영국 해군의 실증 이론이고요. 매년 5.75에서 6.25%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더래요. 이거는 맞았습니다. 32번은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33번이 이게 바로 업무 배증과 부하 배증이야. 상호 업무를 만들어준다, 업무 배증. 그 다음에 경쟁자 증원 원하지 않고 부하를 원한다, 부하 배증이야. 33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행정구가 팽창, 영국 이론이었잖아, 지금. 전 세계 행정구가 보편적 현상이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행정국가 시대의 보편적 현상이었어요. 그렇지? 이건 틀렸습니다. 35번입니다. 아까 근대 입법국가 일명 자유방임 시대에도 국방, 외교, 치안 같은 질서 유지 기능, 그다음에 공공재 생산 같은 기능, 그다음에 재정권 행사는 국가 기능이었죠. 전혀 없었다가 틀렸습니다.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하기 위해서 개입하지 않은 건 맞지만, 자유방임은 맞지만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시장이 하지 못하는 것, 국방, 외교, 치안 같은 이런 공공재는 국가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35번 틀렸습니다. 자, 36번입니다. 정부의 기능이죠. 규제 기능, 배분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그 다음에 기업 행정 기능까지 성질별 분류인데 1번 36번 틀린 거야. 법령의 기초에서 생활을 일률적으로 누구나 똑같이 제한한다. 이거는 규제 기능이죠. 규제 기능이고 배분 기능은 시장이 만들지 못하는 재화를 국가가 세금 걷어가지고 재화를 만드는 기능이야. 공공재 같은 것들, 요금제 같은 것을 국가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국방 서비스, 교육 서비스, 치안 서비스를 하는 게 바로 배분 기능, 자원 배분이죠. 시장이 못하니까. 반면 소득재분배는 이게 아닙니다. 재화를 만드는 게 아니야. 재화는 시장이 만드는데 그 분배가 너무나 잘못되니까 가진 자한테 뺏어가지고 못 가진 자한테 넘겨주는 게 소득재분배 기능이에요. 됐지?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배분 기능이 아니라 규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싸움이 나면은 민간의 갈등은 사법부가 조정해야 돼요. 그런데 사법부가 전문성도 없고,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하잖아, 지금 문제 자체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이러니까 누가 만들어져? 위원회가 만들어져. 뭐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이 이해관계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중재기능은 다른 말로 준사법적 기능이라고 그래요.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행정부가 이런 기능까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 제도가 만들어져서 위원회 제도는 큰 국가 상징이에요. 그치? 37번은 맞았죠. 이거는 틀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38번은 뭐가 나온다? 이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논쟁이에요. 자, 일단 가정 네 가지가 나와야 되겠지. 인간에 대한 가정. 그치? 그 다음에 자유, 평등, 그 다음에 정의의 의미. 이런 가정의 네 가지를 기반으로 큰 국가냐, 큰 시장이냐를 가르는 겁니다. 제일 먼저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 애들은 합리경제인이야. 이기적이고 완벽해. 완벽한 개인끼리 거래했을 때도 시장 거래도 완벽하겠죠. 개입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말하는 자유는 소극자유, 내버려 두라는 거야. 내버려 둬라. 얘네들이 말하는 자유는 기회만 주면 돼. 평등은 기회평등이에요. 결과는 네가 책임지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교환정의. 시장에서 이루어진 이 교환은 합리적이에요. 정의롭습니다. 왜? 어차피 완벽한 인간들이 교환한 거기 때문에 그 교환에 개입하면 안 되겠죠. 이러니까 자유로운 시장, 작은 국가론이에요. 반면에 진보주의는 아니죠. 인간은 이기심도 있지만 이타심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어. 합리경제인간을 부정해요. 오류 가능성이 있어. 그럼 오류 가능한 인간끼리 계약했을 때 잘못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기회만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과도 맞춰줘야 돼요. 그다음에 시장의 교환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애초에 갖고 있는 자원 배분이 정의로워야 돼. 배분정의라고 그래요. 이 배분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힘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환이 정의로울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그 다음에 큰 국가겠지. 근데 진보주의든 보수주의든 미국이야 지금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보주의라고 해서 시장을 없애자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한다. 다만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보완하겠다는 의미야. 케인즈 영역도 마찬가지야. 시장이 분명히 좋다. 근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거지. 시장을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38번 틀렸죠. 소국 자유는 뭐가 된다? 이거는 소국 자유는 보수주의야. 규제 강화다. 그 다음에 소외 집단을 위한 정부 정책은 재분배 정책이에요. 이건 진보주의가 맞는데 요거 때문에 틀렸죠. 요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진보주의도 효율성, 공정성, 번영에 대한 시장의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한다. 맞아요. 다만 오류도 있다. 오류가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이 오류를 보완하자는 거지 시장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다 이게. 이건 맞았습니다. 39번은 맞았죠. 그 다음에 40번부터는 이제 뭐가 나온다 이제 정부 실패, 시장 실패 문제가 나오네요. 시장 실패 문제, 정부 실패 문제, 재화론, 그 다음에 규제론까지 넘어갈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로 많이 나오는 문제, 여기서부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재화 유용론, 그 다음 규제론까지 해서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한 문제는 여기 배정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